자켓의 세부 디자인 표현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켓에서 라펠을 그릴 텐데요. 남성복에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이걸 V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V존 형태를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V존 안에는 이렇게 셔츠하고 넥타이의 아이템들이 보이는 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릴 때 보면은 그 라펠이 시작되는 위치를 알아야 될 텐데, 라펠의 시작되는 위치는 유행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과거에는 거의 허리선까지 있던 게 요즘은 그 허리 중간 정도까지 위치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알고 보면은 지금 단추 위치 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단추 위쪽에 라펠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설정을 할 때 이런 비율적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내 디자인은 라펠이 굉장히, 특히 라펠 멈춤선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위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래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디자인적인 거고, 물론 유행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 라펠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리면 될 건데요. 우리가 여기 어깨 길이하고 목 높이 1대 1대 1 3등분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칼라 스탠드분, 여기서도 자켓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돼요. 위로 올라가 있으니 그게 우리 칼라 스탠드 할 때 한 2.5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5, 3cm 정도 이렇게 올려서 그리시면 되겠죠. 이 위치까지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칼라의 라펠 꺾임선, 일단 선을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포개지는 선을 그리는데, 요걸 갖다가 그림 없는 거에서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3등분이 됐으면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여기 중심에서 앞에 여밈단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단추가 여기 중앙에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그릴 때 여기 위에 칼라 스탠드 분부터 여기 목선이 지나가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선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게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죠. 여기 겹친 분이 있어야지 되겠죠. 여기로 겹쳐지는 부분, 요렇게 해서 여기 폭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릴 때도 요렇게 선을 그려서 내가 만나는 선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도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혼돈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어깨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게 형태죠. 어깨가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표현이 되고, 이건 제작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약간 완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정통 자켓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크게 4가지 스타일로 얘기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요, 브리티시 스타일, 유러피안, 이탈리안 스타일이 있는데, 특히 그 아메리칸 스타일은 가장 조금 평상복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진 선이고, 우리나라는 이 영국 정통 신사 굉장히 따지죠. 약간 브리티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유러피안 스타일이 가장 격식을 따진다고 얘기를 해요. 어깨선도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스타일은 이렇게 약간의 역삼각형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나폴리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부드러운 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남성복 기본 상식에서 영상에다 설명해 놓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는 칼라를 그릴 건데, 칼라선 우리가 이렇게 목선에서 칼라를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형태가 조금 어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만 그리면은 모든 게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옷을 걸어놔도 이런 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컬러 스탠드분 아까 설명했죠. 컬러 스탠드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스탠드분 명칭도 공부하시고요. 에리꽃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깃운두라고 잘 쓰지는 않지만 한복에서는 사용이 되죠. 깃운두라는 단어도 쓰고 깃고대라는 단어도 쓰니까 이것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V존 형태를 그리고 났으면은 여기서 컬러를 그려 볼게요. 요런 선으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뒤에 요렇게 요거랑 만나는 선을 그리고 컬러는 요거보다 살짝만 떨어져서 요렇게 내려오는 선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선까지만. 그리고 컬러를 그리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요거는 지금 입체감 표현하려고 이렇게 멀면 안 이쁘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마우스로가 예민해지가 않아서 이렇게 폭이 좀 좁으면 좋아요. 그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라페를 그릴 거예요. 라페를 그리고 컬러를 그리는 게 좀 잘 실수 안 하고 수정을 적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라인 사선이었잖아요. 고지라인 사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간격은 한 8cm 정도 폭이다 하고 요런 느낌 전체적으로 요 정도 하고 나중에 라펠은 내가 디자인한 거 더 넓을 수도 있고 굉장히 라펠이 칼처럼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려서 여기 교차되는 선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여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밈단 느낌이 있는 만큼 내려와주고 반대편 그릴 때 요거랑 똑같은 위치에서 경사도 똑같은데 찍어주면 되겠죠. 어렵다면은 이렇게 나란히 와서 뭐 1, 2mm 틀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건 이렇게 폭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요 폭 똑같이 여러분이 그려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여기 폭이 있게 안쪽에 겹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우스가 이 펜이 마음같이 좀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은 좌우 똑같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자꾸 자를 대고 그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비율에 정확하게 그리는 거에 공부에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도식화가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5번만 그리면 잘 그려져요. 그런데 자를 대기 시작을 하면은 잘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꾸 여기 위에다가 예민하지 않은 마우스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비율적으로 맞는 걸로 그리면 돼요. 예, 비율이 맞게. 그래서 여기 표현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인지가 안 되면은 이렇게들 많이 그려요. 이렇게 해서 라펠이 이렇게 끝나게 이렇게들 많이 만나게 그리거든요. 요건 표현법이 다른 거죠. 겹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컬러 그리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이 폭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컬러폭 그려볼게요. 살짝 넓어지는 느낌이 났다가 여기 너치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면 돼요. 다시 반대쪽 해볼까요? 이렇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다가 너치 간격 생각해서 그대로 여기서 만나면 돼요. 딱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도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캐드로 그리면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지라인 선 완성이 된 거고 내가 여기서 세부적인 디자인 할 수 있죠. 이 너치의 크기를 조금 좁게 할 거야 그러면 더 내려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피쉬 마우스처럼 할 거야 하면은 여기 라펠을 살짝 꺾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컬러에서 내려오는 요 선이 거의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라펠의 절개선이 있다는 거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표현법 중에서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일직선보다는 살짝 라운드 그리는 게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컬러 스탠드분 그대로 해서 선 그려주면 되겠죠. 밋밋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웰트 포켓
가슴 옆부분에 있는 거 우리 웰트 포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웰트 포켓 그릴 건데 웰트 포켓이 사실은 우리가 정작 라인에선 살짝 사선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 그려도 되고, 요즘 추세가 요 폭도 약간 넓어지는 거니까 지금 요 폭이 한 2.23 정도의 느낌이라면 한 3cm 폭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여밈은 내밈단이 있었고 우리 프레임 나중에 이건 다 빼버릴 거예요. 지금은 연습판이라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종이 뒤에다가 그려놓고 한 장 깨끗한 거 A4 용지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져요. 단추가 중앙에 있어야 되죠. 단추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끝단은 더 넘어와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성복에서는 이렇게 착장법이 단추 2개 있을 땐 위에 첫 단추만 매고 나머지는 잠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줘도 되고, 뭐 2개 다 잠궈서 2버튼 싱글 브레스티드에 2버튼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옷자락이 여기가 거의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벌써 줄어들거든요. 앞 내밈단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런 게 남성복 기본 스탠다드에서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착장이 완성이 되면 이제 포켓 그리면 되겠죠. 지금 포켓을 그리면은 여기 포켓은 우리 여기 다트선 허리에서 한 7cm, 6, 7cm 내려오는 위치에 포켓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켓에서도 보면은 포켓 길이 되게 짧죠. 왜냐면 옆에 폭으로 가 있어요. 폭으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면에선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색하게 이렇게 정면에 다 보이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트선 앞으로 한 2, 3cm 앞에 나와 있어요. 모든 자켓이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다트선이 있으면은 포켓은 2, 3cm 앞에 붙어. 그래서 패턴을 공부하고 도식화를 하면 도식화 굉장히 잘 되고, 도식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패턴 하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 요런 선이 이중으로 여기에 선이 표현이 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파이핑을 넣게 돼요. 정통에서는 여기 입술단이 있죠. 입술 아래 위 다 넣고 거기에 플랩을 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물론 캐주얼에서는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때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캐주얼 이게 플랩 포켓이 수트 자켓에선 기본으로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캐주얼하게 이렇게 패치 포켓도 많이 넣죠. 패치 포켓 위치도 거의 그 플랫 포켓 위치랑 같게 해서 이렇게 그 주머니 형태가 겉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원 스티치, 아웃 스티치가 있는 거 없는 거 더블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끝선에 스티치 선이 있고 여기도 스티치 선이 있네요. 그거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제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복인데 폭 스티치가 간격이 한 1cm 떨어져 있네요. 1cm나 1.2cm 떨어져 있는 거, 이건 안쪽에서 봉제를 한번 하고 여기 그 스티치선, 아웃 스티치선을 넣는 거고, 이건 입구에 스티치선이 없으니까 표현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제작하는 거에 스티치선이 보이는 거는 보이게 표현하고 없는 건 없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새 남성복에서 이렇게 와인잔 같이 생긴 이런 주머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가 넓은 형의 와인잔 같이 되어 있는 형태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앞 여밈에 형태들이 있는데, 거의 자켓에서는 이렇게 싱글에서는 거의 라운드로 돌려지거든요. 여기 앞부분이. 그리고 더블 브레스티드일 경우에는 직선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표현법. 그래서 더블일 때도 지금 보면은 단추 6개인 건 다 똑같지만 그 표현법은 다르죠. 라펠의 위치가, 라펠 브레이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단추의 느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단추 중에서 실제로 잠궈지는 거는 딱 2개죠. 이렇게. 네. 이렇게 2개고 나머지는 장식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장식들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 2개 잠그는 거에서 위에 거 잠그고 아래는 열어놓고, 그러고 보면 모든 화보집에 이렇게 제대로 착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벤트 표현, 뭐 사이드 벤트, 네, 가운데 벤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뒷판은 앞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뒷 중심선 꼭 그리는 거예요. 프레임에 있는 선이 아니라 자켓에 중심선 그려주고, 벤트선 뒤에 그 패널은 이렇게 뒤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은 그려줘요. 슬림한 라인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앞판에선 거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벤트 위치는 허리선에서 이게 보통 16, 17 정도 되니까 그 위치, 자켓 길이 포함한 거 보면 이 정도 길이 위치 맞추고, 그 다음에 소매 2장 소매잖아요. 2장 소매일 때 이 그 절개선 패널 연결한 선이랑 같은 선이지 않아요. 오히려 옷감이 두꺼울 때는 여기 시접이 왕창 뭉치기 때문에 투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자리 위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매 폭의 3분의 1 정도의 위치, 이렇게 3등분 하면은 3등분의 1등분 위치에 2장 소매 절개선이 있다는 거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매에도 이렇게 그 슬리브 벤트가 있죠. 앞기미세라고 하는 부분 있으면 표현해주고, 단추 위치 표시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고 나서 벤트 좀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네, 사이드 벤트 위치 여기 표시 있고, 그 다음에 등 중심선 절개선 있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절개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사진 보는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볼까요? 네, 이렇게 벤트는 겹친 분량 여기 보이죠? 여기 사이드 벤트 부분이고요. 이거는 싱글 벤트. 요거 이렇게 내리면은 요만큼이 지금 겹친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독특한 형태죠. 오히려 이렇게 벤트가 옆으로 나와서 겉으로 나와 있는 거, 캐주얼한 자켓에서 가끔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트임도, 벤트도 보면은 벤트가 트임이 여기가 완전히 열려지는 게 있고, 열려지지는 않고 이렇게 주름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 열어지지는 않지만 틈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그런 거 없이 봉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글귀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트임이 있는 건 조금 진하게 없는 거, 그 다음에 단추 표현 이렇게 다 해주게 되면은 그 자켓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표현법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